이번에는 이재명 성남시장님의 민생 비전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10분은 시간은 11분 15초 되겠습니다. 아니 발표하는데 자꾸 비교를 하세요. 네. 같이 비교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입니다. 이런 좋은 발표. 아니 우리 박 시장님 응원하러 와서 저한테 이렇게 박수 치면 안 된다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정치의 본질이 바로 억강부약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억강부약. 강자들의 정보를 억제하고 약자들을 부양해서 함께 살게 만드는 게 바로 정치가 해야 될 제1의 역할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실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억강부약을 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하고 있죠. 강자들의 정보를 방치하거나 또는 강자들과 함께 약자들을 수탈하고 약자들이 이룬 성과들을 빼앗아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그런 비정상 구조가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2016년과 2017년은 이런 과거의 그 불공정한 세상이 좀 진정되고 새로운 공정한 나라가 만들어지고 그야말로 일종의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또 기대합니다. 우리가 이 시점에서 그런 새로운 질서 만들어내지 못하면 여전히 모든 사람들이 기회를 갖지 못하고 불공정한 경쟁 구조 속에서 부당하게 피해 있고 또 자기가 만든 성과를 자기가 누리지 못하고 강자들한테 끊임없이 빼앗기는 격차와 불평등, 불공정이 점차 확대되는 그런 악순환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제 합의했던 민주공화국, 평등하고 자유로운 공정한 나라를 만들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최해 주신 민변 또 울위원회 또 한 군데 더 있는데 다 경제민주화 네트워크 다 우리 사회가 공정한 사회로 다수를 차지하는 약자들, 소위 우리가 말하는 을들이 제 몫을 차지하고 공정한 기회를 누리고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왔던 분들이고 오늘도 그런 차원에서 이런 토론회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박원순 시장님이나 저나 같이 인권운동을 했고 같이 시민운동을 했고 경력은 제가 시장 경력은 1년이 더 빠르게 워낙 대규모 서울시장을 맡고 계셔서 시장님 말씀하신 거니까 제가 할 말이 없어요. 다 대기는 겹치는 그런 얘기여서 제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세상은 먹고 사는 문제에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기회를 누가 갖느냐, 또 노력의 성과를 누가 갖느냐, 과연 각자가 개성과 특성과 자질을 발휘해서 자기 실현을 하면서 살 수 있는 공정한 세상인가, 이게 제일 문제이고 그걸 만든 게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라고 하는 얘기를 보통 우리가 하게 되면 떠오르는 게 돈, 힘센 사람들, 횡포 이런 게 떠오릅니다만 원래 경제의 경세재민에서 온 말이죠. 함께 잘 사는 세상,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게 경제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그야말로 소수 기득권자들을 위해서 작동해왔고 성장의 성과물, 노력의 성과물을 특정 소수가 다 독점했죠. 그래서 경제는 매우 불공정하고 그 결과는 매우 참혹할 정도로 불평등해서 지금 상위 10%의 사람들이 연간 소득의 45%를 차지하고 그 자산의 66%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50% 이하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연간 소득의 5%를 나눠 갖고 있고 5%를 50%가 나눠 갖고 있습니다. 자산으로 치면 2%를 겨우 나눠 갖고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불평등 구조 속에서 사람들은 점점 이게 개선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악화되니까 결국 희망을 잃고 결국 출산도 포기하고 결혼도 연애도 포기하는 상황까지 오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고치는 게 이제 우리가 할 일이고, 민간 시민단체나 또는 뭐 당에서 이런 역할을 하지만, 저는 대한민국 정부가, 그야말로 국가가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이 바로 이 일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하고 있지 않죠. 작년에 우리가 촛불을 들고 현장에서 싸웠던 제일 큰 이유도 아마 공정한 나라를 만들자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70년 적폐를 청산하고 그야말로 국가가 억당구약하는 함께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게 아니라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소수의 특권적 지위를 만들어내고 또 그걸 통해서 부당한 이익을 얻는 이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런 불법적 착취 구조에서 이제는 공정한 나라를 좀 만들어야 된다는 그 열망이 표출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온갖 영역의 문제들이 제기되지만 저는 노동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좀 관심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산물을 누가 많이 가질 것이냐. 대개는 국민총생산에서 우리 기업목, 또 가계목, 정부목 세 가지로 나오는데 이 가계몫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노동자들이 취하는 몫을 말하는 거고, 근데 이 노동자들의 몫이 추세적으로 줄어들면서 결국은 우리 국민들 가계소득이 줄어들어서 주머니가 비게 되죠. 그래서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됐기 때문에 저는 노동 문제에 대해서 좀 많이 관심 가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참고할 사항은 이미 우리가 처하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을 역사적으로 미국이 한번 겪은 일이죠. 전 세계가 겪었는데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사례로 미국의 대공황을 극복한 뉴딜 정책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으니까 그 얘기를 잠깐 해볼 생각입니다. 뉴딜 정책은 뭐 아시다시피 처음으로 거의 복지제도라고 하는 것을 해서 식료품도 제공하고 일자리도 제공하고 그래서 국가가 개인의 일자리, 먹고 살 길을 만들어냈죠. 당시에도 빨갱이다, 공산주의다, 이런 비난 많이 들었죠. 또 한 가지는 이제 기업 주체, 경제 주체들 간에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정부가 개입하기 시작한 것. 그 다음에 마지막이 노동자들의 힘을 키워서 노동의 몫을 늘리는 일을 추진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그래서 노동자들의 몫이 늘어나면서 기업들에 대한 세금도 좀 많이 늘어나고 이러면서 미국의 장기 호황의 근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 노동자 문제에 대해서 극도로 기업과 자본 중심으로 정책 집중이 났기 때문에 거기서 생기는 노동소득, 노동 일자리의 불안정, 노동소득의 감소 이런 것 때문에 결국 국민들 가계소득이 대폭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보통 90년대 중반까지는 노동소득 분배율이 세계 80% 총생산의 80% 정도 차지했는데 그 후에는 성장하긴 했는데 계속 총액은 고정이 돼서 결국 비율상으로 보면 어떤 통계에 의하면 노동소득 분배율이 62.8%까지 떨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즉 가계가 가난해져 버린 것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앞 눈앞에 펼쳐져 있는 몇 가지 문제들을 핵심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저는 현재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일자리 얘기 많이 하지만 일자리를 늘리는 제일 좋은 방법은 초과근로에 대해서 실제로 1.5배 초과근로 수당을 지급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현장에서 통계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초과근로 수당이 1.5배가 아니라 실제로 0.8배가 지급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초과근로 지급이 더 이익인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초과근로를 시키고 일자리를 줄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정 최대 근로시간 52시간을 초과해서 일하는 사람이 무려 360만 명이 넘고 그 사람들 3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52시간 초과 근로 부분을 불법이니까 못하게 막으면 그 사람들은 52시간을 일하는 최대로 일하는 사람을 몇 명을 고용할 수 있냐에 대해서 보통 20만 명에서 많게는 59만 명까지 신규 고용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노동부와 대통령이
앞으로 52시간 초과하는 불법 근로에 대해서 앞으로는 엄정하게 처벌한다. 그래서 실제로 실행하기만 하면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순식간에 생겨나. 또 한 가지는 경제적으로 1.5배의 임금이 제대로 주어지도록 강제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1.5배씩 주면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초과근로를 시킬 필요가 없죠. 그래서 8시간 일하는 사람들을 8시간 이상 일하는 목만큼 신규 고용하면 얼마냐고 제가 어떤 그 노동연구가한테 물어봤더니 그 역시 270만 개의 일자리가 생긴다고. 그러니까 법만 제대로 지켜도 우리가 생각하는 심각한 일자리 문제에 상당한 정도로 해결할 수 있다. 법을 지키지 않아서 우리나라의 비정규직이 계속 늘어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대비 보수가 계속 낮아지고 있다는데 60%에서 50% 초반대로 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조차도 사실은 매우 불합리한 거죠. 박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정규직이니까 일을 보수를 더 많이 줘야 되는 거예요. 상식에 의하면. 그게 우리 헌법이 정하고 있는 평등권,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부합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입법사항인지 아니면 뭐 헌법에서 정한 대로 이행해야 되는지 논란이 좀 있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 제도를 아예 없애라는 요구는 쉽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방향은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을 대우 보수를 동일하게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30초 남았다고요? 네. 내가 이렇게 많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노동권 강화가 필요하고요. 중소자영업자 문제는 저도 좀 발표 좀 하려고 그랬더니 다 미리 말씀하셔가지고. 특히 이제 중소기업들 또는 뭐 이런 합창업체들끼리 체인점끼리 조직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노동자들이 혼자 교섭을 하다 보니까 대공황을 맞았던 것처럼 지금 체인점 같은 또는 하청 납품업체들이 독립돼서 협상을 하다 보니까 협상력이 너무 떨어져서 계속 불이익을 입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조직 권한을 좀 부여할 필요가 있고요. 기본소득은 뭐 저도 도입할 생각이고 재원을 마련할 방법도 나름대로 마련해서 언론에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기본소득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기 청년배당은 제가 먼저 한 건 박 시장님 인정하시죠? 네, 기본소득. 근데 이게 재밌는 거는 우리 박 시장님 얘기하기 전에 같은 성씨를 가진 어떤 대통령이 미리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 박근혜라고 혹시 아시나요? 네, 그분이 저번 대선 공약 때 이미 제시한 거였습니다. 65세 이상은 무조건 20만 원 지급하겠다. 이게 사실은 부분적 기본소득이었거든요. 물론 뭐 뻔한 거짓말이었고 결국은 나중에 다시 돈 없다는 이유로 다 후퇴해버려서 20만 원 제대로 받는 사람이 40%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약간 시도는 먼저 했다는 거 그건 분명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부분인데 제가 주빌리 은행이라고 그 은행장입니다. 문색이 해보니까 10년 이상 장기 연체된 소액 채권은 시장에서 거래가 원금의 1% 선 정도에서 거래됩니다. 근데 이거는 여기 국회의원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이 1%를 주고 장기 연체 채권을 사서 없애버리면 이 장기 연체 채무로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이 소위 정부로부터 복지 혜택을 안 받고 정상적으로 취업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금액보다도 훨씬 더 많은 정부 재정 부담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세금도 내고 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100% 이익인 게 확실합니다. 그래서 장기 연체 채무를 좀 정부가 매입해서 좀 없애는 일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올해 뭐 올해를 상징하는 사자성어 한번 만들어봐라 해서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얘기로 사불범정, 사악한 것을 바른 것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이 참을 이길 수 없다. 이런 걸 했습니다. 이 사회는 사람이 중심인 세상이죠. 사람이 중심인 세상이고 사람들이 잘 살려고 함께 잘 살기 위해서 만든 게 우리 사회 공동체인데 이게 어쩌다 보니까 돈 중심의 사회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득권 가지고 돈 많고 힘센 사람들 중심의 사회가 되어버려서 다수의 힘없는 사람들이 결국은 기회를 잃고 좌절하는 상황이 됐는데 정상적인 사회로 복귀하는 게 제1의 우리의 과제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많이 지나갔죠?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네.